세탁기 청소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세탁 후에도 옷에서 꿉꿉한 냄새가 계속 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옷이 깨끗해 보여도 실제로는 미세한 세균과 곰팡이 섬유, 찌꺼기 등이 세탁기 내부에 남아있으면 이런 냄새가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 집 세탁기는 전혀 냄새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칼리성 세제는 세탁기 내부를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탁기를 일부러 분해하지 않더라도 이 방법만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섬유유연제를 종이컵에 따르고 3일간 그대로 두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점점 기름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름기 있는 유연제는 세탁기 벽면에 달라붙게 되며 마치 본드처럼 끈적이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 위에 세탁물에서 떨어진 미세한 보풀들이 붙게 되면 단단히 엉겨붙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수돗물 속에 포함된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섬유유연제의 기름 성분과 결합하면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이 생성되어 세탁기 벽에 딱딱한 물때처럼 들러붙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세탁기 내부는 점점 더러워지고 옷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섬유유연제는 기본적으로 지방산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하면 지방산이 녹으면서 세탁기 내부에 쌓인 기름기가 쉽게 제거됩니다. 알칼리성 세제와 지방산이 만나면 물에 쉽게 씻겨나가는 성분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걸레로 문질러 보면 힘들이지 않아도 기름기가 사라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성 세제가 많이 사용되면서 오히려 기름기 제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는 세탁기 청소를 위해 알칼리성 세제를 활용한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투명한 컵을 활용한 간단한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섬유유연제를 컵에 따르고 여기에 알칼리성 세제를 부은 후 따뜻한 물을 넣고 칫솔로 저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세탁기처럼 유해물시파의 반응이 일어나면서 기름때가 물속에 섞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세정력이 강화된 상태가 되어 마치 클렌징 워터처럼 찌든 때가 말끔히 제거됩니다.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세탁기 세탁조에 고농도의 알칼리성 세제를 넣고 표준 세탁 코스를 선택한 후 온도를 60도까지 올려줍니다. 높은 온도일수록 섬유유연제의 기름 성분이 잘 녹기 때문입니다. 세탁조가 회전하면서 알칼리성 세제가 기름때를 녹이고 높은 온도가 이 과정을 도와주면 세탁기 내부는 새 것처럼 깔끔해집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맞아떨어지면 세탁기 청소는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세탁조 클리너를 사용하기 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방법으로 빈 세탁기를 돌려보세요. 냄새는 물론이고 세탁물에 남을 수 있는 피부 자극 성분도 줄어들어 피부 건강과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예민한 피부를 가진 중장년 남성이나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청결한 이불과 속옷, 깨끗한 수면 환경은 면역력 유지와 숙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강한 노후를 지켜주는 기본입니다. 평소에 빨래할 때 알칼리성 세제를 꾸준히 사용하시면 따로 세탁기를 청소할 필요조차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중성 세제를 써야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반드시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해 빈 세탁기를 돌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세제를 세제 투입구가 아니라 직접 세탁조에 넣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투입구로 넣으면 물이 내려오는 통로는 닦이지 않고 그대로 오염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제 원액이 직접 옷에 닿는다고 해서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때때로 세제의 색소가 옷에 묻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실제로 산성 오염, 예를 들면 와인 같은 것이 옷에 묻은 상태에서 세제와 반응해 색이 변한 것을 새로운 얼룩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세제는 오염 물질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옷에 물들게 만드는 성질은 없습니다. 혹시 빠르게 청소하겠다며
강한 알칼리성 세제나 락스를 자주 사용하신다면 세탁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염소 성분이 포함된 락스를 반복해서 쓰게 되면 계기판 베어링 고무 패킹, 심지어는 뚜껑까지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조사에서도 내구성을 고려해 제품을 만들겠지만 실제로 세탁소나 공장처럼 염소를 자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전자장비가 고장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락스를 살균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그 효과는 하루밖에 지속되지 않으며 다음 날이면 다시 냄새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락스는 살균제이자 산화표백제이지 세정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척력은 전적으로 세제의 역할이며 살균이나 표백에 앞서 오염을 줄여주는 기본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염이 가득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살균제를 사용해도 효과는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오염의 양을 줄이는 것. 그것이 세탁의 출발점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과탄산소다나 식초를 이용한 청소법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세탁기 내부에 오염이 심한 경우라면 그 세정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탁기를 오랜 시간 청소하지 않으면 내부에 쌓인 유기물을 영양분으로 삼아 미생물이 번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염된 세탁기에서 세탁한 빨래는 마르는 도중에도 세균이 증식하며 특유의 꿉꿉한 냄새를 남기게 됩니다. 세탁기 청소 주기는 어떤 세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하신다면 냄새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청소도 필요 없게 됩니다. 하지만 중성 세제를 쓰고 계시다면 반드시 주 2회 정도는 알칼리성 세제를 이용해 세탁기를 비운 상태로 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니트나 스웨터는 손빨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탁기에 울코스를 사용하는 것이 손으로 빠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안전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pH가 중성인 세제를 사용하고 울코스를 선택해 세탁해야 합니다. 스웨터가 손상되는 주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알칼리성입니다. 스웨터는 동물성 섬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알칼리에 약합니다. 마치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뻣뻣해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온도입니다. 높은 온도는 섬유를 손상시켜 수축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교반 작용입니다. 세탁기의 회전력이 너무 강해지면 물살의 낙차와 에너지가 섬유 조직을 엉키게 만들어 옷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중성 세제를 사용했더라도 표준 코스처럼 교반이 강한 세탁을 하면 스웨터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울코스는 물 수위를 높여 물살의 낙차를 줄이고 드럼을 반바퀴만 돌린 뒤 20초씩 멈춰서 교반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세탁 온도도 10도에서 40도 정도로 낮춰 섬유의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와인 얼룩을 어떻게 지우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인 얼룩의 식초를 사용하는 방법을 떠올리시지만 사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룩이 생긴 양을 먼저 줄여주는 것입니다. 직접 실험해본 결과 옷에 와인을 묻히고 완전히 말린 다음 식초를 뿌려 문질러 보아도 얼룩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초, 과탄산소다, 락스 모두 산화 반응만 일으킬 뿐 옷에 묻은 물질의 양 자체를 줄여주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이 점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특히 와인처럼 산성이 강한 얼룩에는 알칼리성 세제나 과탄산소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산성 얼룩은 pH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알칼리성 물질과 반응하면 오히려 초록빛으로 변하며 얼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흔히 겪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성 세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성 세제를 얼룩 부위에 직접 바르고 스팀 다리미 등을 사용해 따뜻한 증기로 가열해주면 세제가 물질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칫솔 뒷면이나 둥근 막대기를 이용해 얼룩을 눌러 짜내듯이 밀어주면 옷감 속의 물질이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물질의 양을 줄이는 과정이 선행된 후에야 과산화수소 같은 산화표백제를 사용하는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표백제를 바르고 다시 가열해주면 얼룩의 색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와인의 색소 분자 고리가열과 산화작용으로 인해 끊어지며 헹굴 때 쉽게 씻겨나가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모든 얼룩 제거의 핵심은 색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물질 자체를 먼저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색깔에 집착하기 쉽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남아있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고추기름 얼룩에서 붉은색만 사라졌다고 해서 기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기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냄새나 얼룩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탁에서 전처리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짬뽕 국물, 진흙물 염색약 같은 오염은 일반 세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표백 전에 반드시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흰옷이라고 해서 락스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락스에 포함된 염소 성분은 공기 중의 산소와 지속적으로 반응하면서 옷감에 누런 자국, 즉 황변을 남깁니다. 이러한 황변을 방지하려면 탈염소라는 별도의 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옷의 청결은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끗한 옷은 피부 건강과 수면의 질 나아가 일상에서의 자신감과 자존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매일 입는 옷과 사용하는 이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결국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